자본이 좀 적으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을 좀 기다리지 마시고 좀 지금의 조건에 맞는 이런 집들을 좀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 6, 7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3억이 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자, 헐헐님, 제가 오늘 좀 구체적인 입지를 한번 여쭤보기 전에 네. 그래도 뭐 매수하실 분들은 궁금하신 게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 어떻게 갈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올해 하반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올해 하반기는 일단은 전세난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물량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30-40% 정도 줄었고, 그리고 계약갱신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전세가가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약갱신을 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계속 실거주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을 올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 매물, 월세 매물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전월세 난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중저가 시장의 강보합은 혹은 상승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집 마련해야지라는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들이 분명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대출이 조금이라도 될 때 전월세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매수를 선택해서 중저가 아파트 마련해야지라는 매수 수요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 중저가 시장의 강보합 혹은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대출 규제인데요. 대출 규제는 결국은 더 강하게,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완전히 그 문을 봉쇄할 수 있는,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혹은 뭐 몇 억 이하는 안 되거나 아니면 우리 다 소진됐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가 규제 혹은 대출 규제가 정책의 어떤 그 방향에 따라서 이 수요의 길을 막지는 못하고 결국은 수요를 이렇게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 멈춰있던 수요들이 다음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점 더 매매가가 올라가고 점점점 더 오르고 양극화되고 이런 시장들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 좀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중저가 시장에서의 어떤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자본이 좀 적으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을 좀 기다리지 마시고 어쨌든 좀 공부를 하셔서 내 집을 좀 지금의 조건에 맞는, 완벽하진 않지만 좀 지금의 조건에 맞는 이런 집들을 좀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한 3억 정도가 있어요. 네. 신혼부부인데 이제 3억 정도의 자금으로 혹시 이런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솔루션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이게 3억 정도라고 한다면 신혼부부가 3억을 보유하고 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죠. 3억인데 근데 막상 이제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알아보려고 부동산 문을 열 때에는, 우리 직장은 강남인데 결국 이제 강남 2호선에서 쭉 2호선을 타고 계속 돌아도 2호선 라인은 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외곽으로 점점 멀어지고 혹은 경기권까지 가게 되는데, 3억의 경우에 투기가열지구, 즉 서울 내에서 내 집을 마련하겠다, 근데 집값의 40%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3억의 경우에 사실은 3억도 대출이 안 돼요.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값에 6억의 집을 살 때 적어도 본인 자본이 60%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3억을 보유하고 있어도 서울에는 5억 정도밖에 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억이라고 한다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장위라든지 이런 곳에 재개발 빌라도 마련하기가 어렵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들이 처음 부동산을 공부할 때, 혹은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뭐를 공부하시냐면 입지 공부를 해요.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은 뭐 GTX가 들어오고 뭐가 있고 뭐 미미사미 재건축 이런 걸 공부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부동산에 나를 껴맞추는 거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3억이 있는데 이 3억의 자본으로 자금 설계, 즉 내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마련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비규제에서 할 때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고 그에 맞는 지역들을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제한된 자본 안에서 좋은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참 궁금해요. 왜냐면 여러 방법들은 있어서 어떻게 사야 되겠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내가 3억을 가지고 그럼 뭐 5억짜리 그냥 서울에 정말 나홀로 아파트 좀 입지 안 좋지만 그걸 하나 살지,
아니면 뭐 약간 뭐 다산 신도시에 조금 좋은 뭐 30평형대 준신축을 한 10억대 살지, 아니면 용인 수지 쪽에 그 라인대 살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은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용인 수지 라인이 되게 좋은데 용인 수지 라인이 우리 3억으로 사기에는 또 매매가가 수지구청역 인근이 중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리고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 곳들인데 성북역 쪽은 이미 지금 매매가 자체가 20억 가까이 벌써 여기 형성되고 200억 인가요?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캐슬. 수지도 거의 20억이고 광교도 그렇고 뭐 동탄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그러니까 그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1억만 더, 1억만 더. 예를 들면은 뭐 1억이 더 있다라고 하면 수지에 리모델링 이주하는 이런 곳들, 곧 신축이 될 곳들이죠. 거기에 이주 휴대출을 승계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3억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3억으로 8억대의 수지로 가겠다라고 하면 또 2군으로, 수지 내에서의 2군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지의 2군 아파트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비규제 지역 내에서의 그 신축 아파트 25평형이어도 신축 아파트 혹은 6억의 서울, 나는 그래도 곧 죽어도 나는 인서울 해야 되겠어 하는 분들 6억의 서울 아파트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6억의 뭐 상계주공 아파트, 이런 선택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선택지 안에서 과거의 시세 그래프 추이를 좀 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혼부부들이 3억으로 내 집을 마련할 때 결국은 이 집을 마련하면 그 이후에 갈아타고 싶거든요. 갈아타기가 잘 될 수 있는 아파트가 무엇인가, 어디인가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성이 좋은 것, 잘 환경성이 팔릴 좋아야 곳. 돼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내 집 갈아타기를 할 때는 좋은 타이밍이 상승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10%가 올라, 집값의 10%가 오른다 하더라도 10억 집이 10% 오르면 1억, 그다음 15억 집이 10% 오르면 1억 5천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만큼 갭이 커지는데 상승기 때 갈아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승기 때 못 갈아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과 같은 상황, 규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규제들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집을 갈아탄다라고 할 때는 하락기 때 갈아탈 수 있는데, 이 하락기 때 근데 내 지금 마련한 첫 집을 매도하고 갈아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노원에 내 집을 마련했는데 다음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적어도 동대문구나 아니면 성북구나 이렇게 가고 싶잖아요. 근데 내 집이 안 팔린다. 그랬을 경우에 갈아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저가의 아파트를 마련하시겠다, 이 가장 포인트는 환금성입니다. 환금성. 그래서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단지들. 예를 들면 급지가 조금 더 높은데 초역세권의 150세대 아파트보다 오히려 좀 급지는 조금 낮지만 800세대, 1000세대의 이름 들어본 아파트, 이런 것들이 더 이 하락기 때 갈아탈 때 조금 더 쉽게 팔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선택지 중에 비규제 지역의 12억 아파트면 제가 봤을 때는 광역시의 핵심 입지의 아파트일 것 같은데, 핵심 입지의 대장 아파트 정도?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부산, 뭐 네. 대구, 네. 뭐 이런 쪽, 뭐 꽤 대전, 좋은 아파트. 네, 제일 네.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선택도 괜찮나요? 그거는 이제 보통은 지금 내 집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실거주에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3억으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근데 갑자기 서울에 계시다가 지방을 선택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쉽지 지방 않을 것 분들이 같은데. 지방에 꽤 좋은 집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그럴 때 쓰실 수 선택. 있는 전략인 것 같고요. 굳이 우리가 역으로 지방으로 앞에 세입자를 끼고 뒤에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리스크들을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 안 해봤는데 첫 집을 마련하는데 갑자기 12억의 아파트를 마련한다?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울 혹은 수도권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선택지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데, 비규제에 조금 더 매매가가 높은 곳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규제 지역 내에서 매매가는 낮지만 이번 첫 집을 경험으로 삼아서, 경험의 무기잖아요. 경험으로 삼아서 수비할 것인가, 이런 선택지 안에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신혼부부가 아니고 부부 생활을 좀 오래 해서 좀 돈을 착실하게 모았다. 그러면 한 그래 6, 7억 정도 좀 모은 집안이 있다. 네. 그러면 이 6, 7억을 모았는데 지금 현재 전세 자금으로 6, 7억이 되어 있다. 네.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6, 7억이면 집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마련하시는 전세를 게. 계속 사는 것보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6, 7억의 전세가 계약갱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도 전세가 자체가 6, 7억이라고 하면은 아파트의 매매가로 따지면 적어도 뭐 13, 4, 5억 정도 될 수 있는데 이게 계약갱신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6, 7억이 9억 이상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계속 계약갱신을 하면서 거주하시는 것보다 집을 마련하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좋은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시다면 집을 마련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6, 7억을 가지고 6, 7억의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약간 좀 시드가 부족하다. 그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기본적인 공부가 좀 되셔서 좋은 아파트로 마련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련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런 안목이 없으시고 그냥 내 자본 안에서 하시겠다. 6, 7억으로 6, 7억의 아파트를 마련하시겠다. 예, 그렇게 하시면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부동산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6, 7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3억이 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현재 6, 7억으로 마련할 수 있는 신축이 될 것들이 많이 있고 제가 요즘에는 이제 재개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재개발을 좋아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재개발 진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기에 따라서 사야 되는 아파트가 좀 다르거든요. 최근 3년 동안은 제가 입에 붙이고 살았던 말이 서신대. 서신대? 네. 서울? 네. 신축? 대단지. 대단지? 아, 그렇군요. 무조건 3년 동안은 서신대 사라, 서신대, 서울 신축 서신대. 대단지를 사라. 왜냐하면 똑같은 6, 7억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현재는 6, 7억으로 12억의 아파트를 마련하면 현재 정책 대출 규제상 12억의 아파트를 마련하면 최고치잖아요. 그럼 12억으로는 지금 장인뉴타운 5구도 마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서울 내에 좀 아주 좋은 곳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예전에는 6, 7억으로 성동구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세를 낄 수도 있고 전세 플러스 약간의 신용대출 혹은 전세 플러스 예전에는 후수수익 담보대출 같은 것들도 일으켜서 집을 마련했으니까 자기 자본 곱하기 뭐 3배까지도 가고 이렇게 매매가를 높여서 서울 신축 대단지를 다양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마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똑같은 자본으로 아파트를 마련한다라고 하면 그 가치가 되게 낮아요. 대출이 안 되니까. 근데 똑같은 자본으로 재개발의 초기 투자 금액으로 이걸 마련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래 가치가 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6, 7억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입주권은 예를 들면 6, 7억으로 단계가 조금 낮은 것들이 있잖아요. 상위급지인데 예를 들면 용산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이런 곳들의 재개발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6, 7억이 있어도 혹은 10억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드는 상위급지 아파트를 마련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위급지의 재개발, 초기 재개발, 뭐 신통이나 모아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보시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를 재개발, 초기 재개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집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입주권, 즉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진도가 좀 많이 나간 곳들로 접근하면 6, 7억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6, 7억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은 현재 성북구의 재개발 입주권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라 입주권 현황이고 이거 입주권을 매수할 때는 이후에 분담금을 내가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도 굉장히 보셔야 되고 총 매매가 자체가 이후 지금 이 주변에 신축 아파트 대비해서 좀 마진이 좀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것들 내가 싸게 사는 것인가 이런 좀 다양한 디테일한 작업들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주 철거 진행하고 있는 동선이고요. 그다음에 가련 1구역 이런 것들 뭐 6, 7억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동대문구는 6, 7억으로는 좀 어렵고 만약에 뭐 10억 정도가 있으신 분들은 동대문구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재개발 구역들 왜냐하면 자본 10억으로 동대문구의 15억 구축 아파트를 마련할 것이냐 아니면 자본 10억으로 향후에 20억이 될 신축 아파트가 될 입주권을 마련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본이 있다라고 하면 수색진산 뉴타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주철거 진행하고 있는 증산 8구역, 수색 5구역 뭐 이런 곳들 그러니까 개별 구역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로 접근할 수 있고 경기권까지 본다라고 하면 조금 적은 자본으로 은행주공, 이주하고
이주하고 있는 성남의 은행주공 이주하고 있고 이주비 대출 승계 받으면 최소 자금 4억대부터 가능하니까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좀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는 뭐냐? 제한된 자본으로 중저가의 구축 아파트를 마련할 것이냐 아니면 5년, 6년 내 신축이 될 입주권을 마련할 것이냐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좀 안목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가 필요하겠죠. 네. 네네. 근데 원래 그 규제 지역을 묶여서 관처 이후에 조합원지가 승계가 안 되죠? 그럼 네, 맞습니다. 물건만 따로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토기가을지구에서 즉 서울이죠. 서울이나 경기권 15개 지역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걸려요. 근데 이외적인 사항들에 해당되는 분들은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333인가요? 네, 그렇죠. 네네. 333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115, 즉 115. 1주택이면서 10년을 보유했고 그리고 5년을 거주했으면 이제 전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제한적으로 나와 있죠. 근데 물건들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네. 오히려 좀 비싸게 살 그런 부작용이 좀 있진 않나요? 그래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걸 내가 지금 초기 투자 금액 6억을 주고 매수했을 경우에 총 매매가 84나 59가 될 신축 아파트를 얼마에 사는 것인가. 모 구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84의 입주권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초기 투자 금액이 한 6억대에서 7억 정도가 되고 총 매매가는 한 10억대가 되거든요. 근데 인근의 신축 단지는 15억. 그러면 현재 10억대로 매수하는데 인근의 신축 단지가 15억이라고 한다면 5년 후에 혹은 4년 후에 입주할 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15억을 조금 더 초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안전 마진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좀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네, 오히려 그런 걸 사는 게 정말 딱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진짜 갈아타기는 현재 상태에서 마련한 입주권이 새 아파트가 되어서 2년 정도 거주했을 경우에 그 상승 동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총 매매가 10억대에 마련한 입주권이 이후에 입주하고 2년을 세금 때문에 2년을 거주했을 경우에 약 7년 정도가 되는데 약 한 20억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자본 6억, 7억 투입한 자본 대비 상승이 많으니까 자본 차익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익을 이용해서 규제가 풀렸을 때 예를 들면 마포로 바로 내려온다든지 전세를 끼고 또 내려온다면 더 앞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전략을 입혀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갈아타기라는 게 되게 체계적이어야 되고 단순히 좋은 입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좋은 입지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전략들을 짜서 설계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딱 들어봐도 뭔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또 역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내가 가진 자본 하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신축 아파트가 될 만한 주변 어떤 안전 마진이 좀 확보된 투자가 조금 나을 것 같다. 근데 이런 어떤 재개발, 재건축 공부가 안 되어 있고 첫 집이어서 내가 재개발로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산 안에서 그래도 첫 집을 입지 공부하셔서 마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재개발 완전히 초기 지역 이런 거 사면 안 되죠? 안 된다기보다는 이건 개인의 선택인데 어떤 본인의 본진, 베이스 캠프, 첫 집이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곳에 다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어떤 추가 투자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첫 번째 집이다. 혹은 갈아타기를 하는데 초기 재개발로 갈아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갈아타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집을 어느 정도의 내가 원하는 급지까지 올리기 전에는 초기 재개발은 조금 지양하시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워낙에 좀 늦어질 수 있고 네. 리스크가 좀 많다 보니까 네. 확실한 거 위주로 이렇게 좀 스노우볼 불리듯이 네, 맞습니다.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네.